민사소송법 법조문입니다.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2항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2조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3조 사람의 보통 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 1항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외국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 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제6조 국가의 보통 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것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불법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등기, 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이하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합니다. 제2항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합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합니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 제1항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30조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집니다. 제31조 전속관할 정해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25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2조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제2항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 재판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5조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항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 제24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2항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합니다. 제39조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 결정을 한 법원에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